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바이오 섹터 내에서 굉장히 핫한 트렌드죠. 비만 치료제도 있는데 어쩌면 최근 들어서는 그거보다 더 핫한 ADC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을 좀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라이브나 아니면 이 TV 방송에서 원래 바이오 섹터의 투자 환경이 매우 긍정적이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내에 바이오를 하나 편입시켰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ADC 치료제는 충분히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고려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막연히 ADC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는데 도대체 그 ADC가 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ADC가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까지도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ADC 치료제 이게 도대체 뭐냐? 일단 우리말로는 항체 약물 결합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티바디 드러그 컨저게이트라고 이제 불립니다. 그래서 약자로 이제 ADC인데요. 항체가 있고요. 화학, 요게 이제 흔히 톡신, 그다음 이제 페이로드라고도 불리거든요. 있고 요 항체와 이 페이로드를 이어주는 이 링커, 줄 같은 요 링커. 요 이 세 가지가 하나가 결합된 게 ADC 치료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러면 왜 이렇게 치료제가 요런 모양을 만들어졌냐라는 기존의 항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특정 암세포만 공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우리 몸의 이 세포에 다 작용을 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굉장히 좀 심하죠. 그래서 이제 발전된 게 이중항체 이래서 암만 특정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그래서 항체 치료가 한때 좀 붐이었습니다. 다만 거기에 이제 항체 치료의 한계는 항체만으로는 암을 공략하기가 효능이 너무 약했다라는 거죠. 물론 항체 관련 부분도 계속 좀 발전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항체만으로 이거를 공략하는 암세포를 공략하는 건 약했다. 거기서 이제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 이게 항체가 어쨌든 길잡이는 해주잖아. 길잡이는 해주니까 그러면 거기에 약물을 달아서 이 항체가 항원인 이 암세포에 딱 달라붙으면 거기에서 이제 약물이 이제 깨지는 거죠. 그러면 확실하게 암세포만 공략을 할 수 있고 항체 치료만으로 했을 때보다는 또 약물 치료도 병행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능이 좋아지는 거죠. 이런 것들의 이제 아이디어가 나와서 ADC 치료제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근데 어떻게 1세대는 어떻게 됐냐면 이 톡신을 원하는 위치, 그 다음에 원하는 양을 조절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암을 치료하는데 유의미한 결과가 안 나왔던 거죠. 로슈에서 이미 개발을 했던 기술인데 시장에서 워낙 유의미한 결과를 못 내놓다 보니까 시장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2019년이죠. 다이치 산교에서 NO2라는 2세대 ADC를 내놓았는데 이게 센세이션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용량의 톡신을 딱 달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러면서 항암 치료 능력을 입증받았고 FDA 승인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ADC 이게 되는 기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이제 제약사들이 뛰어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ADC 치료제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은 어떤 게 있냐라고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항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체라는 건 우리가 이거 사냥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사냥개. 그러니까 냄새를 맡고 원하는 표적지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암을 정확하게 찾아가는 이 길잡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체가 항원을 이동을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링커라는 게 있습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톡신이라고 해서 요건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로드라고도 하고 흔히 말하면 약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약물을 링커에 요렇게 달아서 가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항체가 이렇게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암세포가 있다면 이 항체가 이렇게 암세포 냄새를 맡고 갑니다. 그러면 이 항체가 여기 암세포에 탁 붙으면 이 링커가 여기 탁 끊기면서 이 약물을 쫙 주입시켜주는 거죠. 항체 기술도 굉장히 중요해야 되지만 링커 기술도 굉장히 중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톡신 기술도 페이로드 기술도 굉장히 중요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설명드릴 관련 종목들을 다 설명드릴 거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회사가 뭐에 강점이 있는지도 제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지금에서 링커 기술이 굉장히 좀 중요해진 게 뭐냐면 아무리 항체가 갔는데 중간에 링커가 끊겨버리면 약이 중간에 어떻게 했어요? 중간에 그냥 날아가 버리면 원하는 위치에 항체는 갔는데 약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링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톡신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존에 있는 항암제가 사용이 되겠죠. 근데 이걸 그냥 붙이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다 흘러내려가죠. 그러면 이게 또 원하는 위치에 왔을 때 캡슐처럼 착 깨지는 거, 그런 것도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페이로드 기술도 또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요 세 기술이 잘 결합이 돼야 좋은
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ADC 기술 같은 경우는 어떤 한 회사가 뭔가 독점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회사가 각각의 흔히 말하는 기술 장점을 가지고 결합을 해서 파트너십을 맺고 신약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항체에 좀 기술력이 있는 회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회사는 링커를 만드는 게 굉장히 기술력이 있는 회사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톡신, 그러니까 페이로드를 또 만드는 데 또 굉장히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들이 각자의 자기의 장점을 살려서 같이 파트너십을 해서 또 신약을 개발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임상에 대한 실패 리스크도 또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ADC 치료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2026년에는 한 130억 불 시장이고요. 중요한 건 이게 2028년만 돼도 300억 불 시장으로 굉장히 커집니다. 우리나라 돈 한 40조 정도의 시장으로 굉장히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이게 뭐가 장단점이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 일단 장점은 여러 모달리티와 융합이 가능하다. 앞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항체도 있는데 그냥 이중 항체도 할 수 있고, 기존에 있던 항암 치료제 활용을 해가지고 ADC에 접목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암세포만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엄청난 매력입니다. 빠른 개발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항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약물, 그러니까 임상이 다 끝난 이걸 가지고 결합을 해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 속도도 좀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대형 빅파마들이 이쪽에 계속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단점은 적용 범위가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는 혈액암 쪽도 적용이 된다라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고형암, 그러니까 딱딱한 덩어리가 져있는 고형암 중심으로 치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게 뭐 큰 단점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형암만 하더라도 시장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것만 정복해도 뭐 엄청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크게 단점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적으로 ADC 이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왜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지는지는 이것만 보면 됩니다. ADC 치료제의 선두 기업은 미국의 시젠입니다. 우리나라 시젠 아니고요. 시젠이에요, 시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ADC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페이로드 쪽에 기술력이 좀 뛰어납니다. 최근 들어 화이자가 인수를 했어요. 얼마에? 57조에 인수를 했습니다. 엄청나죠. 이게 바이오 테크 섹터 이 M&A 규모 중에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입했다. 그만큼 시장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예요. 화이자가. 다이치 상교, 여기가 NO2를 만드는 회사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 ADC가 시장에 관심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머크가 NO2에 투자를 했죠. 그러니까 기술 협약, 마일스톤, 그 다음에 이제 총 기술 이전 비용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투자 규모는 30조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 1세대 ADC를 개발한 로슈인데, 이거는 뭐 지금은 좀 큰 의미는 없다.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서도 지금 ADC 시장에 뛰어들라고 한다는 거죠. 당연히 먹을 거리가 많은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국내 시장에 수혜주는 어떤 것들이 있냐? 이게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씩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분이랑 기술 계약을 한 회사들, ADC 관련 바이오테크 기업에 지분을 투자한 회사는 어떤 회사가 있냐? 일단 셀트리온이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익수다라는 이제 ADC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에 지분을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ADC와 관련해가지고 레고캠 바이오가 가장 좀 인기가 있죠. 왜냐하면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놨으니까. 근데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가 링커에 굉장히 좀 장점이 있습니다. 링커에. 그러다 보니까 이 익수다 같은 경우는 레고캠 바이오의 링커 기술을 이전받아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레고캠 바이오의 기술력이 이것만 보더라도 대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셀트리온은 이런 거 투자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아라리스라든지 에임드 바이오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삼성의료원에서 출발한 바이오테크거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적으로 삼성의료원은 암 치료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탑5 안에 드는 회사입니다. 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기술력은 확실하게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종근당이 최근에 이제 시나픽스에 또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동아SD가 앱티스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내에 요 회사들은 지분 투자 방식으로 지금 ADC 시장에 뛰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ADC 관련 부분에 물질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은 국내 ADC 관련 넘버원입니다. 레고캠 바이오 굉장히 괜찮은 회사입니다. 다만 최근에 왜 주가가 생각보다 별로냐? 오리온에 인수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링커가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항체라든지 그러니까 톡신 같은 경우는 이미 이게 기존에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뭐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링커라는
만든 게 생기면서 ADC라는 이 치료제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링커가 얼마나 잘 연결하고 얼마나 잘 끊어내고 이게 엄청 중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기술력을 레고캠 바이오가 국내 1위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실망하는 거 앞서도 보셨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시장에서는 화이자라든지 아니면 뭐 최소한 뭐 로슈나 이런 글로벌 빅파마가 인수를 할 거라고 봤던 거죠. 근데 오리온이 했잖아요. 앞서 시젠 같은 경우는 57조. 근데 여기는 5,5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헐값에 팔렸다고 시장 참여자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는 이제 실질적인 이제 매출이 나오겠죠. 매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기술 이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뭐 성장성 이런 것들이 생각한다면 레고캠 바이오는 조정 주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ADC 쪽에 많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항체 개발에 강점이 있습니다. ABL 바이오는. 그러니까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항체 쪽에 이제 장점이 있고요. 여기는 비상장이에요. 피노바이오라는 회사도 비상장인데 조만간 상장할 것 같거든요. 여기는 페이로드, 그러니까 약품, 톡신 여기에 강점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기존에 있는 약물을 써도 되지만 새로운 약물 그리고 배달되는 이동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약물이 새어 나오면 안 되는 잘 속된 말로 잘 캡슐을 잘 싸야 되는 기술도 필요하거든요. 그 기술의 강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알테오제 이 역시 항체 관련 부분에 좀 강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ADC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늘 부족하지만 좋게 봐주시는 구독자님을 위해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키워주시면 캐시는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